제가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오늘 주제는 첩첩산중에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예, 있는데 예. 정 목사님 무슨 처방이 없겠습니까? 사이너머식 처방이라 할 수 있는. 네. 예, 참 답답하면서 그러나 한번 좀 이런 좀 맥락에서 한번 처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의 이 판검사, 판사검사 임용은 오로지 시험 성적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게 하되 특히 그 사회 그 공익 분야에 그렇게 이제 근무토록 좀 하고 특별히 사회 밑바닥 경험도 해서 그 폭넓은 어떤 인간 이해 이런 경험을 습득한 후에 판사나 검사로 그렇게 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 법과 양심을 벗어나서 이 검찰이 해왔던 검사가 해왔던 네. 이런 그 자기들의 그 죄과에 대해서 저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검찰이 얼마나 그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희생당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네. 인혁당 조작 사건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 사법살인으로까지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그런 사건인데 애초에 이것 말고도 조작하고 기소하고 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우리가 아는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 여기에 검사들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실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에서 그냥 시켜서 했다. 그러면 다 면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짚어봐야 된다. 네. 예.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민청학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민청학년과 인혁당 사건 역사 공부하면서 양심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해 깊은 회의 또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한 가지 홀로코스트죠. 유대인 학살 사건의 집행자였던 아히히만의 재판 생각이 재판 납니다. 사건. 네. 당시 아히히만은 자신은 성실한 가장이요 충실한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상부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정치 철학자죠.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그 자신이 악하지 않더라도 악에 가담할 수 있다. 사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상부에서 시켜서 했다. 그럼 그거 행한 일이 다 면제되는 이 사회적 풍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같이 제가 고민입니다. 그 말씀인데요. 네네. 그래서 실상은 아무도 지난날 이 법의 이름으로 이 자행된 악행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오늘날 검찰의 실상입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도 검찰이지만 애초에 이 이명박에게 면죄를 준 것도 검찰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잘못된 이 검사를 당장 뭐 어떻게 처벌해라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쯤 되면 최소한 기록으로라도 남겨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이 한홍구 교수가 그 반헌법 파괴 열전 이런 이제 인명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이 헌법을 사실상 파괴했던 네. 그런 법관이나 검사 이런 이제 인명 사전을 이렇게 지금 그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마지막에는 개혁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해체 수준까지 가야 이게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이고 해체라면 좀 너무 막 나간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사회가 변화 그리고 개혁에 대한 열망은 강력하지만 현재 있는 정부 기구를 없앤다는 것은 또 그에 따른 무리수 또 역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그 보안사를 해체하라 이런 국민의 요구에 당시 정부 또 여권에서 그냥 기무사로 이름만 슬쩍 그렇게 바꾸고 대개 그냥 그 임시 조처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눈 가리고 이제 아웅하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네. 청산하지 못한 이 적폐가 이후 국민을 향한 그 무소불위를 휘두르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그 활용되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이 기무사를 동원한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 그 실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근혜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그리고 계엄 계엄령 실행 계획까지 실행계획까지. 했었죠. 네, 예. 네. 뭐 이런 그 일까지 획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망령처럼 다시 살아나서 계속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름도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바꾸고 또 기구 및 인력의 축소 그래서 거의 그 해체에 가까운 그런 좀 수준까지 손을 보았지요. 네. 제대로 근절하지 못한다면 망령처럼 살아나 계속 국민들에게 고통을 줍니다라는 목사님의 좀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습니다. 사실 사찰을 당해본 사람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속속 드러나 있고요. 지난 민주주의가 정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이너머는 과중한 업무에도 일선에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 특히 일선 검사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뭐 너무 또 네. 예. 끝으로 검사들이 임관시 다짐했던 검사 선서를 제가 오늘 대화의 마무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네, 오늘 대담에 함께해 주신 정지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검사 선서가 아주 마음이 참 뜨겁네요. 예. 검사들이 좀 이런 검사 선서 이 순수함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덧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이 이어지겠고요. 오늘 주제는 이단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사이너머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